이번 주제는 용산과 자승입니다. 네. 용산과 자승은 관계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저는 밀당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아주 애증의 관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밀당, 애증의 관계다. 네. 그러니까 용산이라고 할 때는 저는 그냥 윤석열과 김건희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져요. 용산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이익 집단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권 집단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꼭 그 윤석열 내지는 김건희의 뜻과 일치하느냐, 그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봐온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이 이거 적극적으로 밀겠습니다. 그럼 예산 깎이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사도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 부분은 제가 스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 자승 원장이 이렇게 용산을 향해서 뭔가 인사라든가 이런 그 사람 추천 내지는 어떤 정책에 대한 그 요구를 한 게 있는데 이게 비서실성에서 다 카트를 갖다가 쭉 당했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거기에 불만을 삼아서 결국에는 이제 11월 달에 종교 편향 이슈를 갖다가 교계 언론과 중앙 정부기관들을 동원한 대대적인 공세를 폈던 것 아니냐. 저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습한 건 어차피 이제 또 최고 대가리가 이게 한 거니까 요구사항을 우리가 수용하겠다. 그러면서 진화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진화되자마자 죽어버렸으니 참 어려운 문제죠. 저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좀 들어져요. 그러니까 집권 초기는 자승의 추천 그리고 자승의 입김이 많이 반영됐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이제 대선 전국에서 정치적 또 도움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윤석열 쪽 그리고 그 라인으로 그 소통 창구 중에 가장 중요한 소통 창구가 김건희 쪽이었을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그때는 그게 그렇게 살아있었는데 한 1년 정도 지내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쪽 사람들도 들어오고 저쪽 사람들도 들어오고 윤핵관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또 이재호를 비롯한 MB맨들이 급부상하면서 들어왔던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의 세력인 그 검찰 권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뭐 기재부 쪽 사람들까지 한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의 그 복합적인 이익들이 들끓는 곳이 용산이지 않았을까 싶고요. 거기서 공신이라고 하잖아요. 공신들의 그 입김들이 서서히 사그라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봐도 태종이 그랬던 것처럼 조선을 건국했던 공신들을 다 치는 게 태종이잖아요. 그래야 이제 왕권이 굳건해진다고 생각을 할 거고 그리고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차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 연간에 노력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신세를 입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견제가 분명히 들어왔을 거고 끊임없이 인사청탁이나 예산청탁을 했을 법한 자승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을 것이고 그것이 잘 안 먹혀서 초파일 즈음부터 부처님 오신 날 즈음부터 그런 기운이 감돌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정점으로 온 게 10월 31일 자승의 불교광장 선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이제 이 카더라라서 얘기를 하기가 좀 그런데 모 비구니 스님이 그 자기 절에 오래된 신도 중에 하나가 남편이 잡혀서 장관이 됐대요. 윤석열 정부에서.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 이제 절에 이제 오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제 차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 뭐냐면 자기는 천공 스승이 제일인 줄 알았는데 뭐 얘기하는 대로 다 되니까 천공 얘기하는 대로 그거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승 스님을 만나뵈니까 천공 스승보다 더 윗길이더라. 그러면서 이 자승 스님의 가르침을 이제 잘 따라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
김건희와 자승 스님은 사실 관계가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예, 오래된 것 같지는 않고 윤석열은 자승 스님하고 좀 관계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승 스님이 검찰 권력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윤석열이 이번에 그 국회 예산 네. 하러 가서 네. 상임위원장들 앉혀놓고 네. 같이 얘기를 할 때 여야 원내대표하고 국회의장실에서 얘기를 한 게 있잖아요. 본인이 여주에 있을 때 여주에 있는 칠흑사 세영 스님하고 아주 친했었는데 그러면서 자승의 뭐 화쟁 사상을 우리가 이제 그 인재 등용에 포용력을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걸로 보면 네. 세영 스님이 자승의 최측근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때부터 그걸 알았다라는 거는 그 뒤로도 얼마든지 연계관계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냥 알았겠죠. 네. 그게 일반적인 검찰 관리 차원이었다가 이제 자승 스님이 올인을 한 게 예. 지난 대선 때 그 1월 20일 날 그쪽에서에서 승려대회를 연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이제 불교 내부에서 여러 얘기를 듣고 그 당시 이제 스님들이 여론조사에서 일반 스님들은 승려대회에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 의견의 2배였습니다. 예. 그런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승 스님의 그 패밀리에서도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선거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는 것 같다. 그다음에 이랬다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반대가 있었는데 이 내부에서 반대하는 사람들 다 밀어내고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올인을 한 겁니다. 윤석열에게.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의 그 정권 출범에 개국공신 최대 공헌자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갖다가 계속해서 요구를 했던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보상들이 예. 이제 줄기차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예. 한 사람도 아니고. 예. 그리고 시시때때로 이제 인사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 대표적인 게 이번에 불교신문에도 나왔던 대장 7명 중 불자가 하나도 없다. 장관이나 대장이나 불자들 씨가 말랐다. 이거 참 듣기에 따라서는 이게 불교계 기관지에서 올렸을 정도인가라고 할 정도로의 그 제목을 뽑아서 각을 세웠잖아요. 네. 장차관, 차관들도 없다. 네. 씨가 말랐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결국에는 본사 주지 및 중앙종회, 그다음 종교 편향이 중앙신도회, 총정까지 나서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불교 편향에 대해서 폄하에 대해서 인사에 있어서의 불교 폄하에 대해서 노골적인 불만들을 했고 총무원장까지도 나서서 했잖아요. 그 갈등들이 저는 윤석열과의가 아니라 용산에 대한 본인들의 그 인사 추천, 좋게 얘기하면 인사 추천, 아니면 나쁘게 얘기하면 인사 청탁을 가로막고 있는, 무시하고 있는 용산의 또 다른 세력들에 대한 경고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데 그게 극적인 타결을 또 결국에는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윤석열과 자승이 직접 직거래죠. 예. 풀었을 텐데 그것으로부터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지금까지 막아왔던 사람들이고 그 자리라는 게 뭐 그 화수분처럼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누가 차지한다면 누가 못 차지하는 게 분명해 보이는 거고 그럼 못 차지하는 사람들은 약속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의 그 불만이 혹시나 밖으로 표출되는 거를 감추기 위해서 국정원이 출동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 갈등들 속에서 자승이 혹시나 어떠한 압박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의혹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국정원이 출동한 그 가장 큰 이유가 자승 스님의 죽음과 관련해 가지고 메모라든가 유서라든가 거기에서 용산과 관련해서 뭔가 불리한 정보가 있으면은 그 부분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출동했다라는 얘기도 사실 돌고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사에도 나왔다시피 자승이 그 이틀, 2, 3일 전까지만 해도 줄기차게
이 사람 저 사람 정치인들 만났잖아요. 예, 예. 만났다라고 하고 향후 10년간 전법에 매진하겠다 그러고. 예, 그렇게도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도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 만난 사람들 중에 당연히 자살의 원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자살의 원인이 있을 것이다. 네. 있을 게 있지 않을까요? 글쎄, 근데 저는 아니 그 수사에 당연한 그 단계잖아요. 그거는 아니 지나가던 그 경비처사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통화한 사람도 조사를 안 하고 며칠간에 그런 어떤 그 큰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 자살을 했는데 말 그대로 그 사람들 중에 간첩이 있을 수도 있고 국정원이 우려하다시피 네. 북에서 내려온 간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용산의 큰 실력자인데 압력을 또 가했을 수도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있다고 한다면은 그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제가 납득이 안 돼요. 뭐냐면은 자승 스님을 상대로 불교 시민사회가 계속해서 싸워왔단 말입니다. 개인 비리도 문제고 그가 저지른 어떤 집단의 그 비리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고발도 많이 했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끄떡 없었어요. 예. 무지하게 강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도대체 죽음으로 몰아갈 정도로 압박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이 필요하냐? 저는 모르겠어요. 뭐냐면은 그 은처자 문제, 뭐 개인 재산 문제, 그 다음에 형사적으로 문제된 뭐 문화재 방제 국고 보조금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불법적인 사항, 내지는 무슨 뭐 감로수 생수에 대한 문제, 거기서 파생해가지고 프로포폴 불법 투약, 한 이재용까지 튀고 이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딱 없었어요. 까딱 없고 오히려 대통령 선거 즈음에는 후보들과 직거래를 하면서 한쪽에 힘을 실어가지고 현재의 현 정치 권력의 형성에 가장 큰 공헌을 하고 그 반대고 과실을 따박따박 따먹고 있는 시절이었거든요. 도대체 그런 사람이 왜 죽음을 선택하는가? 난 그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자승이 죽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조사 결과 그리고 발표 결과를 보면 본인이 불을 질러서 본인이 죽은 거잖아요. 예. 그것도 조용히 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그렇죠. 근데 고통 없이 죽는 방법을 너무 잘 알죠. 예. 그러기도 하고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그리고 문화재에 피해를 안 주고 불교 집안에 피해를 안 주고 망신을 안 주고 죽는 방법을 상식적인 초등학생도 다 아는데도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선택적 분신을 한 거잖아요. 아니 저랑 친한 스님들은요. 내가 출가해서 수행 수십 년 했으니까 내가 갈 때도 수행자답게 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숲속에 들어가서 사람 인적 없는 곳에서 가만히 참선하다가 숨이 딱 끊어지면은 그러면 내 몸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것 아니냐. 산짐승이 뜯어먹어도 좋다. 죽은 다음에야 이거 뭐 이 몸뚱아리 아낄 게 뭐가 있느냐.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다. 그러거든요. 아니면은 이렇게 저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통장에다 몇백만 원. 예. 자기 다비식 비용이에요. 예. 그래도 도반이나 상자들한테 신세지기 싫으니까 죽은 다음에 확 꼬시르는 비용 정도는 내가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고 가겠다. 근데 그렇게 곱게 가시는 방법들이 무궁무진한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상상하던 그 무엇보다도 더하게 자승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 이상의 악행도 그리고 불법적인 일도 아니면은 창피한 일도 할 수 있었던 사람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걸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스님이 절에 불을 지르고 자기가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걸 본다고 하면 이 사람은 못할 일도 없었고
진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 이상의 짓들도 하고 살았을 거라는 거는 저는 뭐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게 밝혀졌을 때 본인은 굉장한 압박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저는 수행자가 정치 권력을 가진 누군가, 권력자와 뭐 긴밀하다, 뭐 사이가 안 좋아졌다, 갈등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의 사표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보다 높은 지점에서 이 세상을 조망하면서 가장 근원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방향을 갖다가 지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이 풍진 세상에 끼어들어가지고 한 그릇 더 먹겠다고, 한 숟가락 더 먹겠다고 그 권력하고 손잡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그런 자들을 우리가 수행자라고 해야 되느냐, 이건 굉장히 저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저는 자승을 지금 따르고 존경하고 소신공양이라고 찬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를 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예.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범법 행위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피의자로 떠오르는 사람들은 이 사건으로 누가 가장 이익을 보지? 예. 라는 그렇죠. 사람을 우선 피의자 1, 피의자 2로 지칭을 합니다. 네. 그러면 자승 스님의 죽음으로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마도 자승에게 갚아야 되는 빚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네. 자승에게 앞으로 갖다 바쳐야 될 게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자승을 그거 못지않게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다 그러면 제일 자승에게 신세져서 갚아야 될 빚이 가장 큰 사람들은 누굴까? 그리고 그것을 가장 크게 해줄 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굴까? 라는 질문을 해본다 그러면 혹시라도 죽음에 몰릴 수밖에 없었던지 아니면은 타살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그리고 그 단체를, 그 세력을 주시를 해야 된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